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미 MBN 기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뉴스 빅5 첫 번째 키워드로 갑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그러니까 이른바 노밀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내식 대란, 일정을 알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최은미 기자, 이게 하루 이틀 계속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계속 확산이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갑질 의혹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또 하청업체 대표의 죽음 때문에 진상조사까지도 이 당국이 착수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은 또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초기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승객들을 좀 기만했다고 볼 만한 어떤 그런 내부 제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에 처음 기내식 대란이 발생했던 게 1일입니다. 예. 그때 아시아나항공이 이미 기내식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직원들에게는 모두 다 통보를 해줬으면서도 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기내식 선적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승객들에게 일절 알리지 말아라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승객들에게 이게 비행기 출발 시간이 늦어지면 왜 늦어진다라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일절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승객들은 공항에서 그 게이트 앞에서 정말 이유도 모른 채로 길게는 5시간까지 대기를 하는 상황이 이어졌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날 저녁에 뉴스 보도가 나가고 하면서 이제 이게 기내식 때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건데 예. 왜 그렇다면 이 사실을 그렇게 숨기려고 했던 것인가 그 부분을 이제 봤더니 예. 이제 승무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미리 알려주게 되면 예. 사실 알려줄 수 있는 포인트는 많았거든요. 그 승객들이 공항에 출발하기 전에 문자로도 알려줄 예. 수 있고 뭐 예약 지점에서 알려줄 수도 있고 그 표를 받는 과정에서 알려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알려주게 되면 이제 승객들이 불안한 마음에 예. 언제 출발할지 모르니까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이제 대량 해약 사태 그러니까 환불을 요구하고 나서는 예. 승객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내일이나 모레 출발할 이제 사람들이 예약을 취소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 또 당연히 매출에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승객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그냥 마냥 기다리게 한 거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첫날부터 사실 이런 얘기는 좀 있었어요. 그렇죠? 방금 이제 잠깐 뉴스 속보로 나갔습니다만 박상구 회장이 오늘 오후 2시에 아시아나 본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여러 고심 끝에 오후 5시 잠시 뒤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기내식 지연 사태에 관련된 입장을 좀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금 신속하게 대응하는 거 보니까요. 아무래도 대한항공 사태의 반문 교사를 좀 삼은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 그룹에서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연결이 되면요. 시간이 되면 연결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소정석 국장님, 네. 이게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거든요. 기내식을 싣지 못하면 비행기가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연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승객들 입장에서는 왜 내가 예정됐던 시각에 비행기가 출발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감춘다고 감춰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왜 이런 식의 허술한 대응 지침을 내렸을까?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예.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저 부분은 사실 이 기내식이라 해서 단순히 예. 식사가 제공이 안 되거나 식사가 늦게 나옴으로써 비행기 출발이 지연되는 문제 이런 부분도 예. 물론 큰 문제죠. 큰 문제지만 이게 또 하나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만약에 지금 이제 이 승무원의 얘기대로라고 하면 출발 한 2시간 전쯤에 이미 승무원들은 기내식이 실리기 어렵다, 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건데 예. 그렇다면은 그때라도 예를 들면 뭐 어린이라든지 뭐 노약자라든지 예.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내식 제공이 안 될 경우에 비행기에서 뭐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기내식 제공이 안 된다면 그것이 하나의 굉장히 안전에 중요한 또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뭐 제공이 되고 안 되고 또 출발이 늦고 빠르고 이런 예. 문제를 넘어서서 굉장히 아시아나 그룹에서 그런 문제를 간과한 거죠. 예. 기내식이 실리지 않았으면은 그런 분들, 노약자라든지 꼭 식사를 제때 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빨리 쿠폰을 발급해서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 그 터미널에서 좀 간단하게도 요기를 해라라고 했으면 오히려 더 나았을 법한데 정말 이해 안 되는 조치라고. 이게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그 위기 관리에서 첫 번째 대응이 신속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2시에 출발하는 비행기인데 12시 시점에서 2시에 떠나는 비행기에 기내식이 안 실린다. 그러면 바로 그 사실을 승객들한테 이제 고지를 해서 안 실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십시오. 고지를 해주는 게 맞죠. 근데 이 아시아나 쪽의 이 대응이 좀 이해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승무원들은 이미 기내식이 실리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정작 회사 측에서는 비행기 출발 시간 전까지는 또 다 실릴 수 있을 거라는 또 나름의 확신에 의해서 안 알렸다는데 이 아시아나 측의 해명을 우리가 그냥 액면 그대로 믿어줘야 되나요? 일단 믿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타난 그런 상황들을 본다면 승객들이 3시간에서 5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공항 가서 10분이나 20분만 지연되더라도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승객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항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그렇게 지연될 뿐더러 기내식도 제공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배경에서 과연 어떤 것이 있었던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과 더불어서 정직성이거든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승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라든가 노약자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 특히 뭐 당뇨라든가 제 시간에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약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분명히 했어야 되고요. 승객들을 사실상 이것을 뭐 일부 승무원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소극적이고 비양심적인 조치 아니었느냐. 환불 사태가 일어나거나 또는 항공사에 대해서 항의 소동이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역시 압력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것을 일절 알리지 말아라라고 전 승무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측면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이 여기 도덕적인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뭐랄까 아시아나 측으로서는 당혹스러운 것이 이 기내식 대란이 일어난 지난 1일 박상구 회장이 중국에 이제 같이 이제 행사가 있는 골프장 행사에 골프 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골프장 행사에 참석했다가 어제 돌아왔는데 원래 이 일본하고 중국 쪽에 가까운 데 가는 쪽 비행기 노선에 이 기내식이 공급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박상구 회장이 타고 갔던 비행기, 돌아오는 비행기는 모두 따뜻한 이 식사가 제공이 됐어요. 김성수 변호사님, 회장님이 탔기 때문에 특별히 그 와중에서도 이 대란 와중에서도 이 회장님이 탔던 비행기만 정상적으로 기내식을 공급한 걸까요? 아니면 뭐 다른 또 어떤 일정에 의해서 전혀 무관하게 이번 사태는 무관하게 예정대로 저 비행기는 실렸던 것일까요? 굉장히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아시아나 측에서는 이 회장님이 탔기 때문에 따뜻한 기내식이 제공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 기내식 제공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지연이 되는 이유 자체가 이게 공급업체에서 좀 물건이 늦게 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비행기의 경우에는 그런 지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실린 것이지 회장님이 탔기 때문에 특별히 더 특별 조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회사 측 이야기이고 실제로 어떻게 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박상구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요. 본인이 타고 왔던 비행기에만 따뜻한 식사, 기내식이 실렸던 이유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설명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번 아시아나 기내식 사태는 단순하게 하청업체의 공급 차질에 의해서만 빚어진 사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뭐 집중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 간에 또 아시아나와 하청업체 간의 불공정 계약이라든지 또 갑질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은미 기자, 이 사건을 조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단순하게 공급 차질에 의해서 포장이 늦게 돼서 일어난 사태는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포장이 늦게 된 건 맞는데요. 포장이 왜 늦게 됐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이 아시아나가 원래 계약했던 원청 업체가 있잖아요. 그 업체 이름이 샤프도 앤코라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숨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이제 사람은 그 샤프도 앤코의 협력업체 대표인 거고요. 또 하나의 하청업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이 협력업체 직원들이 이 샤프도 앤코 사업장에 가서 그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 공장에 가서 같이 일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다. 그러니까 이 숨진 대표의 이 회사 직원들은 거기 가가지고 포장 업무를 담당하는 거죠. 그런데 갔더니 이 공간 자체가 전혀 무슨 하루에 35,000씩 정도를 제공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이 공간이 전혀 아니었다는 생산 거죠. 설비가 3,000명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보기에는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돼 보인다는 거죠. 아시아나에서는 지금 계속 3만 분이 충분히 가능한 곳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업체가 가서 봤을 때 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 했던 업체도 있기 때문에 바로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샤프도 앤코라는 업체는 원래 이슬람 할랄 음식, 이슬람 음식을 이제 주로 공급하던 회사였고 주로 이제 기내식을 전문으로 하던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 공간 자체도 협소하고 이 준비되는 것도 이 음식이 빨리빨리 준비가 돼야 포장을 해서 내보내잖아요.
이 완제품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뭐가 하나씩 빠져 있는 것들이 있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일을 하고 싶어도 포장을 빨리빨리 하고 싶어도 이게 음식이 안 오니까 음식이 몇 개씩 비어서 오니까 바로바로 포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마치 이 협력업체 대표가 무리하게 계약을 따내려고 이 3만 명분이라는 어떤 이런 대형 계약을 따내려고 자신들의 역량은 뭐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무리해서 계약을 따오다가 지금 이런 일이 빚어진 거 아니냐라는 이제 한간의 어떤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 지금 우리는 가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뭐 28시간은 뭐 물론이고 진짜 밤에 잠도 못 자고 심야까지 다 털어가면서 일을 했는데 이게 계속 대기하는 시간만 있었을 뿐이지 우리가 그걸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여건들이 전혀 마련이 안 돼 있었다. 라면서 지금 굉장히 안타까움과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억울함을 좀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최은미 기자가 말한 대로 이 샤프트 앵코라고 하는 회사의 이 공장 시설은요, 하루에 3,000명분 정도만 기내식을 용기에 담고 포장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아시아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 3만 명 정도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협소한 공간에 이 재하청업체 직원들이 가서 뭐 사실은 이 재하청업체의 이 본업도 포장이 제 본업이 아니고 이제 음식을 용기에 담는 게 주 업무고 포장은 또 다른 업체가 해야 되는데 워낙 이제 상황이 복잡하게 되다 보니까 이 포장 업무까지 하면서 업무 로드가 좀 걸린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억울함이 가득 배어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청업체 직원의 얘기를 좀 영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주문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거의 좀 울고 그리고 많이 좀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내가 어떻게 돼도 일은 계속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라고 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사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직원들 다독거려가면서 굉장히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일은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게 직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력은 충분한 인력으로 준비해서 근무를 하려고 했었는데 들어갔더니 생각보다는 너무 좁고 열악한 환경이었죠. 비행기에 실릴 때 부품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사장님하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오전에 와서 심야 뭐 2-3시까지 하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직원들도 장례식장에 오셔가지고 거의 울다시피 하고 회사에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계속 다독거리면서 일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우리가 잘못돼가지고 관련된 게 아니라 우리는 충분한 인원도 확보를 했었고 정말 일이 안 되면은 연장을 해서라도 일을 잡아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정말 감당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는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살펴봐야겠어요. 그리고 불공정한 계약이 있었는지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아시아나라고 하는 이 그 발주업체에서 뭔가 무리한 요구를 하청업체들에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상황을 보면 이 협력업체가 바뀌게 되고 수급사가 바뀌게 되면서 협력업체들이 이제 좀 많이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화재까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원래 그 수량은 다 맞춰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청업체 대표님께서 힘드시게 되고 뭐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인데 이제 아시아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청업체나 이런 쪽을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자신들이 잘못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라도 뭐 소송이 있다거나 이럴 때 자신들이 그 책임을 다 덮어쓰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하청업체나 이런 곳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대기업으로서 더 바르지 않은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그 대처 자체도 승객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 하청업체들 그 완전 병이지 않습니까? 을도 아닌 병이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큰 아시아나 일을 따다가 못 따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회사가 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던 부분인데 여기다가 아시아나 그 책임까지 묻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부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회견에서 뭐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좀 합리적인 조치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처음에 그 첫 번째 원래 그러니까 계약을 맺어서 하던 그 회사와 금호 아시아나와 이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 갈라진 이유가 재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이른바 1,600원에 달하는 그 1,600억 원어치의 그 신주 인수권부 자체를 뭐 투자를 하네 안 하네 해라. 그래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금호 측에서는 그건 아니고 그거랑 이건 별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계약을 맺은 회사는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이게 금호 아시아나 꼬이기 시작한 거다.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금호 아시아나가 일종의 이제 계약에 있어서 조건을 딱 걸고 이른바 좀 갑질을 한 거죠. 거기에서부터. 그러니까 그게 꼬이고 그럼으로써 이제 다른 회사랑 그럼 우리는 그 조건 받겠다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 회사에서 또 불이 나고 그러고 나서 급하게 다른 이제 대체 회사를 찾았는데 그게 아까 이제 최은미 기자가 얘기한 샤프앤
샤프드 앤코, 예. 샤프드 앤코 그 회사인데 그 회사의 규모라든지 직원의 숙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뭐 알고 보면은 사실은 아시아나그룹,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갑질 의혹이 좀 짙어지는 분위기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직원들이 이번에도 대한항공 사례처럼 또 자체 채팅방을 개설해서 이 오너와 또 이 아시아나항공 측의 갑질 문화를 폭로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대한항공하고 사실상 좀 비슷한 양상으로 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이야기했던 이 아시아나항공의 내부적인 이야기들도 지금 내부 직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예.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한 직원 1,000명으로 구성된 채팅방이, 익명 채팅방이 개설됐다고 하고요. 예. 더 이상 우리가 침묵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제 6일날 광화문에서 실제 시위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요, 집회 이름을 박삼구 회장 갑질과 비리를 폭로하는 집회다라고 예. 지금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숨진 협력업체 대표를 추모하는 차원에서 그날 예. 모두 다 같이 검은 옷을 입고 오는 걸로 한다고 하는데 이 사태가 지금 좀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예,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오너 일가의 갑질 또 회사의 갑질이 폭로가 될지 그렇다면 사태는 굉장히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와중에 이 금호그룹에 인사가 있었는데 박상구 회장의 이 딸인 박세진, 글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상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전업주부였던 딸이 갑자기 상무로 왔어요. 근데 뭐 학교라든지 이력을 보면은 뭐 충분히 전문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회사 측은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 와중에 갑자기 전업주부였던 분이 이제 상무로 오는 거에 대해서 여론이 썩 좋지는 않군요. 예. 그렇죠. 회사 측의 주장과 다르게 예. 사실 업계에서는 그동안에 학력뿐만 아니라 예. 이 업계에서 실제로 어떤 실적을 쌓아갖고 일을 했었는지 경력이 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리학교라든가 뭐 도쿄에서도 있었고 예. 여러 지역에서 그런 학교를 졸업하고 요리 관련해서 뭐 실무 예. 경험을 쌓은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대신에 그렇다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실제 했었느냐? 예. 그동안은 전업주부였습니다. 지금 40살인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경영을 통해서 전반적인 그런 직원들을 예. 관리하고 또 국제사회 이런 업계 동향, 리조트 업계 동향이라든가 예. 또는 국내 다른 경쟁 업체들의 상황을 파악해서 직원들의 그런 수준을 끌어올리는 다양한 그런 역량이 있어야 할 텐데 일단 업계 관계자들은 사실상 낙하산 아니냐. 그동안의 다른 업계들의 상황을 봤을 때 역시 이 일남 일녀 중에 둘째 딸 아니겠습니까? 가정주부만 했던 분이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경영 능력이 있다면 2세, 3세도 경영에 뛰어들어야죠. 뭐 그것은 뭐 그걸 비판할 일은 아닙니다만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인사를 하는 것, 이른바 족벌 경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해서 갑질을 하는 그런 문화, 대한항공 사태에서 봤듯이 좀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좀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잠시 뒤에 기자회견 하니까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